안녕하세요. 데이터가 답이다 대답입니다. 오늘은 비대칭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 포트폴리오 전략이 뭐냐? 지금 시장을 보시면 S&P 500은 지난 고점을 뚫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고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미 버블장에 진입했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세가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죠? 어떤 전문가들은 이 버블장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거는 새로운 하나의 AI 메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시장이 언제 폭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충분히 이 버블장은 더 많은 동력을 갖고 더 끌어안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뒷받침이 되는 요인이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지난 9월 17일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그리고 앞으로 내년 3.5%까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이 더 풀릴 거고요. 그로 인해 버블 장세에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장세는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역설적인 시장에서 저희는 투자를 쉬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장에 진입하는 게 맞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장세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칭 전략이라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조금 이어가시면서 다음 장세를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60대 40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자산 배분 전략이고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여 위험성을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의 높은 수익 가능성과 그리고 채권의 안정성을 결합한 균형 전략이고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70년 이상 사랑받은 검증된 투자 방식입니다. 다만 이슈가 있는데 최근 22년, 23년 당시에 보시면은 이렇게 S&P 500이 하락하는 기간에 채권 가격도 이렇게 동시에 하락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통적인 6040 전략만으로 풀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의 비대칭 전략을 저희가 좀 제안드리는 거고요. 새로운 자산 배분 전략은 60, 35, 5% 이렇게 해서 방어와 수익, 비대칭 비율을 산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방어 자산 60%, 수익 자산 35%, 비대칭 자산 5%인데요. 비대칭 자산 같은 경우는 유빅스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했을 경우에 오히려 수익을 먹는 그런 ETF에 투자를 해서 변동성이 상승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수익을 먹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5% 정도만 그렇게 담아놨고요. 그 외에 60% 방어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시면은 20%는 저희가 현금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는 하락장 매수를 위한 스마트한 대기자금, 드라이 파우더가 될 수 있겠죠. 블랙록 같은 경우는 7.2조 달러를 들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는 단기 국채 혹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다음 하락장 매수를 위한 대기자금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25% 같은 경우는 장기 국채인데요. 장기 국채라고 하면 보통 TLT를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국채로 구성된 ETF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장기 국채 ETF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제안드리는 내용은 TLT보다는 와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이라고 해서 저희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TLT랑 와이즈 30년 엔화 노출을 믹스해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30년 장기 국채랑 엔화를 동시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엔화를 동시 투자한다라는 거는 엔화 가치가 상승 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즉 금리 인하로 인한 장기 국채의 가격 상승과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 그리고 일본 시장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 환율은 하락이 될 것이고 엔화가 오히려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승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로서 방어 자산으로 25%는 장기 국채를 가져가자 이러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어자산 15%는 필수 소비재 ETF입니다. 15% 정도는 저희가 VDC 필수 소비재 ETF를 가져가고요. 주요 조정장 구간에서 평균 43%더 적은 하락폭을 보여서 효과적인 방어 능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 충격에도 기존 S&P 500 대비해서 더 적은 충격을 받았고요. 긴축 충격에도 그랬고 평균 하락폭이 아무래도 기존 S&P 500보다 오히려 방어율이 높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30%까지 하락을 맞았는데 VDC 같은 경우는 한 15%가량으로 훨씬 방어력이 강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지금 시장의 버블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떠나지 않고 투자를 하시면서 방어력도 좋은 이 VDC를 가져가시는 게 어떠냐라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네. 이제 수익자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익자산의 35%는 리츠
VNQ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수익률이 좀 부진해서 외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금리 인하가 시작된 시점부터 리츠는 평균 32%의 평균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기에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VNQ 리츠 같은 경우는 뱅거드가 운영하는 미국 상장 리츠이고요. 그리고 오피스나 주거용, 산업용,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부동산 섹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로 리츠의 자금 조달 비용도 감소하게 되고요. 보유 부동산의 평가 가치도 재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는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익 자산으로 35% 정도는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익주로는 신흥국 10% 그리고 고배당 가치주 15%입니다. 고배당 가치주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슈드 같은 거와 비슷한 건데요. 뭐 슈드를 가져가셔도 되고,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해서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그런 ETF입니다. 슈드처럼 배당도 꾸준히 나오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우상향 가치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꾸준한 배당을 받으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은 그런 우상향 가치도 같이 가져가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15% 정도 같이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은 IEMG와 같이 신흥국들이 오히려 더 상승률이 클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을 기반으로 한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과 같이 10개 이상의 국가를 포함한 IEMG를 저희가 포트폴리오 내에 넣어볼 수 있겠고요. 다만 IMG 같은 경우는 상반기 수익률이 S&P 500을 훨씬 능가하고 있죠. 25%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MG는 조금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이 좀 있어서 차트를 보시면서 그에 따라 결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상승했다 싶으면 들어가시지 않고 국내 장에 아직 상승이 좀 덜한 섹터, 그쪽의 섹터 내 대장주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답 지표라고 해서 저희가 플랫폼 내에 시장의 버블 지수를 개발해 놨는데요. 추후 대답의 퀀트 투자 영상에서 별도로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버블 지수가 70.1로 경계 주의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과열되어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계 주의에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버블 장세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시나리오도 저희는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TQQ와 QLD의 백테스팅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TQQ와 QLD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로 수익을 보기에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입니다. 큰 하락을 했을 때 바닥이나 무릎 정도에서 잡아서 빠르게 상승 반전하는 나스닥을 추종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TQQ 같은 경우는 3배 레버리지고 QLD는 2배 레버리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을 좀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TQQ나 QLD를 일부를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다. 저도 지난 4월 하락장에서 QLD를 가지고 꽤 괜찮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도 괜찮아서 TQQ와 QLD의 백테스팅을 어느 정도 한번 해봤고요. 연평균 수익률은 당연히 TQQQ가 훨씬 높습니다. 전체 투자 수익률도 그렇고요. 왜냐면 나스닥은 역사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가 61.2입니다. TQQQ 같은 경우는 자산의 80%가 넘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21,00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산이 갑자기 80%까지 떨어지는 것을 감내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이 그런 것들을 감내하기가 쉽진 않죠. 이렇게 좀 리스크가 있는 거를 길게 들고 가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당연히 QLD가 차라리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QLD를 하락장에서만, 그리고 하락장에서 상승하는 그 딱 기간 내에, 해당 기간 내에만 저희가 일부 포션을 들고 가는 전략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하락장 시나리오를 보시죠. 2025년에 S&P 500은 지금 현재 6,660포인트를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워드 PER은 23.8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3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좀 더 보수적이신 분들은 5분할, 7분할 뭐 이렇게 좀 나누셔도 됩니다. 우선은 저희는 그냥 상징적으로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3분할 정도로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6,660포인트 정도에서 1차 매수 구간은 6,000포인트 정도고요. 이는 조정률 10%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포워드 PER은 21.5고요. 그리고 2차 매수 구간은 5,460. 그리고 조정률은 18%, 포워드 PER은 19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표준 베어마켓 조정 구간 수준으로 수렴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차 매수 구간은 저희는 5,000포인트 정도로 잡았고요. 극단적 공포나 저점 밸류 구간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PER이 17 정도 되면은 역사적으로 반등하는 확률이 높은 구간, 조정률 25% 구간,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분할 매수를 준비를 해봤고요. 1단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조정 10% 정도 왔을 때입니다. 포워드 PER은
21.5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안정적인 빅테크를 우선 1차에 매수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S&P 500 지수가 6,000포인트 구간에 진입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그리고 조정폭이 적을 수 있는 QQQ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안정적인 애들 위주로 매수하는 구간입니다. 뭐 저희가 비중은 30%라고 이야기했지만 꼭 이렇게 매수를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비중은 각자에 맞춰서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매그니피센트 7 투자 매력도 종합평가 점수를 저희가 한번 매겨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기업 가치나 성장성, 재무 건전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점수를 매겨봤을 때 엔비디아가 현재는 가장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이미 AI 메타를 타고 있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좀 많은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조정폭이 더 클 수가 있다. 조정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차라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을 저희가 조정장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단계는 18%가량 조정 시에 포워드 PR이 19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형적인 베어마켓에 표준적인 포워드 PR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SMH 그리고 엔비디아, 팔란티아 그리고 기존에 추천드렸던 AMD와 같은 종목들, SMH에 AMD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앞으로도 성장성이 높을 것 같은 AI 관련주의 매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 패러다임이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가 한번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핵심 수혜주들을 저희가 매수하는 걸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400포인트 구간 정도 있고요. 18% 정도 하락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단계는 정말 극단적 공포까지 왔을 때일 것 같습니다. 다시 5,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해서 25%에서 30%가량 하락한 구간이고요. RSI는 아마 30 이하로 내려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좀 더 공격적 레버리지로 해서 저희가 총 매수를 100%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 매수를 진행할 때는 저희가 절대 레버리지 같은 것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특히나 이런 하락장에서는 절대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자금만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거는 절대 권고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RSI가 30 이하 과매도 구간에서는 저희가 QLD, 아까 말씀드렸듯이 QLD 같이 9배 레버리지 종목과 그리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 전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때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보다 더 큰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는 변동폭이 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여러 가지 매력도가 있죠. 스페이스X도 있고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그쪽의 포텐셜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QLD의 매수 타이밍은 이때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부대 10% 이내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3배짜리 TQQQ나 혹은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있죠. 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을 투자를 하면서 장기 텐베거 투자의 기회를 이럴 때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좀 공격적인 투자들, 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투자들 이런 것들을 3단계에서 저희가 진행해 볼 수 있다. 25%가량 조정된 포워드 PR 17 정도 구간에서 3차 매수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비대칭 포트폴리오 전략을 소개해 드렸고요. 투자 전략 한번 요약해 드리면은 평소 전략은 비대칭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같은 버블장이 어디까지 끌고 갈지 모르는 장에서는 방어주 60% 정도를 단기 국채 현금 그리고 장기 국채 엔화 노출과 같은 투자 자산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수익형으로는 IMG 신흥국이나 뭐 국내 분산 그리고 VNQ 리츠주였죠. 그리고 고배당주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져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비대칭 포트폴리오로 이런 버블장을 끌고 가고 왜냐면 금리 인하가 시작했으니까 사실 이 버블장이 더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시작하면 저희는 이제 1차 안정적인 빅테크 매수부터 2차에는 AI 관련주에 대한 본격적인 매수 시작 그리고 마지막 3차에는 테슬라나 양자 컴퓨팅 등 이런 텐베거 종목들 그리고 QLD나 QQQ와 같이 이런 레버리지 ETF들을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급격한 반등에 대한 차익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전략으로 저희가 좀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비대칭 포트폴리오 전략의 일부들은 저희가 매수를 해서 이미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추가적인 ETF들 매수하면서 비대칭 포트폴리오 좀 끌고 가면서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그에 따른 대응을 이와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유용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하락장이 시작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응을 통해서 이럴 때가 오히려 공포에 저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공포를 하나의 찬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